자, 아까 신제도주의에서 조금 질문한 거 싶은 거 있어요? 그 다음 신공공관리론 한번 볼까요?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은 사실은 그 바탕이 되는 게 공공선택이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신제도주의, 신공공관리 이런 것들은 다 8, 90년대 인기 있었던 8, 90년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 20년대 이전까지는 뭐 이를테면 과학적 권력 이런 것 같이 고전주의, 20년대부터 뭐 신고전주의, 그렇죠? 신고전주의에서 인간관계론 이런 것 좀 받고, 그 다음 30년대 넘어오면서 행태주의에서 사이먼의 형태주의가 있었어. 그쵸? 30년, 한 50년 사이에. 그리고 이게 두 가지로 갈라지죠. 국내에서는 신행정론이 나오죠. 신행정학.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다루겠어? 국내니까. 우리 국내가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의 국내 문제. 뭐가 있었어? 60년대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야? 선생님, 1960년대 하면 흑인 폭동. 그쵸? 아주 유명했죠. 그 다음 1980년대 2차 폭동의 LA 폭동.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피해봤습니다. 일대 처음으로 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흑인 폭동. 그 다음 전쟁은 베트남 전쟁. 완전히 베트남전에 가서 완전히 수령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국내에서 행태주의가 아무 처방도 없는 그냥 과학화만 시키자고 이론적인 논의만 하는 행정학을 어디다 쓸래? 그쵸? 행정학은 적실성이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실천성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신행정학 후기 행태주의였었죠. 그쵸? 그 다음 이게 국외에서는 어땠어? 국외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국내 문제도 있었지만 국외 문제는 자꾸 어디가? 소련이, 공산화된 소련이 공산주의를 수출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여기에 뭐 해야 되겠어? 자본주의를 수출해야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외의 영향을 그런데 미국의 자본주의가 잘 안 들어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어? 왜 안 들어가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미국과 이 3세계 국가가 다르더라. 그래서 그런 다른 부분을 생태론적 입장에서 체제이론, 비교행정으로 연구했고, 그래서 비교행정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다가 좀 더 전략적으로 안 되겠다. 이게 이 미국과 다르니까 불균형 전략 쓰자. 먼저 그 나라에서 좀 잘할 수 있는 것을 아주 키워가지고 다른 것들도 따라오게 하자. 그래서 발전 행정론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런 거 보니까 전부 다 행정이 뭐하네? 만능주의네. 그쵸? 국내 문제도 행정 만능, 외국에 관해서 행정 만능. 그러면서 서서히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두 차례 오일 쇼크들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만능 아니네 라고 이제 정부 실패를 다루기 시작한 게 공공선택이론입니다.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70년대부터 이미 나옵니다. 이 오일 쇼크 때문에. 그쵸?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다가 실업률도 높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게 발생하자 많이 어때? 이거 뭐 때문인가 이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뭐 때문이다? 정부 때문이다. 정부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지금까지 이 정치 분야는 경제학이 연구 대상이 아니었는데, 경제학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공공선택이론이다. 그렇죠? 그다음 이 공공선택이론이 연구되니까 정부에도 이 공공선택이론을 적용하고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80년대 대표적인 대통령, 무슨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영국은 대처수상. 영국의 레이건 대통령 대처수상 나오면서 아주 어떤 부분을 철저하게 정부를 철저하게 어떻게 했었죠? 철저하게 시켜서 정부가 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최소화시키고 이 돈을 최소한 돌려가면서 재정을 많이 건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게 바로 어떤 거다? 신공공관리론이다. 다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온 게 보다 신공공관리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론적 기반으로 뭐 하겠어? 정부가 실패했으니까 다시 뭐 해야 된다? 최소의 정부를 두고 시장에 어느 정도는 민간 위탁을 하든 민영화하든 이렇게 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신공공관리.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공선택이론을 다 넣는 건 아니고 정부의, 그렇죠, 국가 부분의 어떤 것들, 시장의 논리를 좀 많이 추가하자. 완전히 정부가 하는 일을 시장에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하되 시장에서 여기 이론에 어느 정도 입각해서 정부에서 방만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없애고 시장의 논리에 입각하자. 이게 보다 신공공관리. 이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신자유주의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빚 많이 줘도 돼요. 달러 많이 찍어내면 되니까. 근데 미국도 뭐가 문제냐면 정부 재정은 만성 적자야. 미국이란 나라는 뭐 이를테면 사기업까지 포함하면 아주 잘 나가는데 만성 적자는데 우리가 세금으로 내고 뭘로 여러 군데 지출을 하잖아. 근데 세금이 안 모여서 지출할 때는 많고 세금이 안 모이면 뭘 발행해? 공채를 발행하잖아. 그렇죠? 이게 못 갚을 수준이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문제가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일단 이런 많은 공기업 중에서 잘 나가는 공기업들 빨리 팔아버려 민영화시키고 여기 돈 갚았어. 그 다음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정부 내를 전부 다 뭐 했단 말이야. 성과에서 경쟁을 시키고, 그쵸? 경쟁에서 결과 중심으로. 결과적으로 뭐 해야 돼?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일어나야 된다. 효율적인 정보가 돼야 된다. 효율성, 이득이 남도록, 공익의 이득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비용 많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게 신공공관리론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서 자, 신공공관리론부터 해보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영미 국가들 중심으로 등장했고 정부의 실패 극복을 위해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도입하려고 한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은 내부적으로는 신관리주의를 통해 성과 중심 행정을 구현하고 외부적으로는 시장주의를 통해 정부의 역할을 감소화, 공공서비스, 공급에서의 경쟁구조, 고객 지향의 행정을 추구하는 정부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이론. 그렇죠? 이제 뭐 한다? 그렇죠. 가스도 정부 혼자 하지 말고 다른 민간도 공급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외부적으로는 시장주의하고 내부적으로는 아까 공무원들이 왜 절밥통이라고 그래? 뽑아놓으면 별로 경쟁 안 하죠. 그런데 사기업 어때? 저 친구가 승진하고 나는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죠. 또는 저 기업하고 우리 기업하고 서로 간에 이익을 못 내거나 손님 뺏기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심한데 국가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친구가 옛날에 KT하고 KFC가 아니라 KFC는 저기 뭡니까? 치킨집이죠. KTF였죠. KTF하고 통합을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기 민간 기업이었고 여기는 KT는 지금도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통합할 때 뭘로 KTF의 대표로, 그러니까 대표가 아니라
실무자에서 팀장으로 갔어요. 갔는데 여기 가서 놀란 게 있어요. 어떻게 놀랐냐면 자기들은 2,000명이면 할 일을 여기는 2만 명이 하고 있더래요. 시켜서 이거 보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2,000명이 할 일 2만 명이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여기에다도 뭐한다. 과감하게 어느 정도 인력 감축하고 서로 경쟁해서 성과 많이 내는 거, 성과 못 내면 어느 정도 모아도록 공무원을 자르기는 그렇지만 불이익을 받도록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성과주의. 자,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시장주의, 그래서 규제 완화하고 민영화하고 신관리주의, 과감하게 재량 부여하고 인센티브 설계하고 성과 관리하고 이런 것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발달 배경, 당연히 거기 경제적 유익 설명했죠. 쭉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 거기 또 세 번째 보니까 전통 관료제에 대한 실망, 이것도 시험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발달 배경으로. 그 다음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확산, 거기 보니까 밑에쯤 영국은 대처리즘, 미국은 레이건노믹스, 그쵸? 자, 이런 것들. 그 다음 경제이론의 뒷받침은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이론, 거리 비례이론 또는 신제도주의 경제이론 등. 그래서 정부 기능을 재조정한다. 무슨 정부 보니까 작은 정부. 그 다음 시장성 테스트한다. 그래서 자, 봐봐. 시장성 테스트는 어떤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일을 정부가 했을 때 효과적이냐 아니면 시켜서 시장에 맡겨놨을 때 효과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정부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테스트해보고 시장성이 더 높다 그러면 시장에 뭐 민영화라든 민간유탁을 맡기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선생님 봐봐. 도로건설은 지금까지 국가가 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장성이 좀 있냐? 많은 도로를 이용해서 뭐 할 것 같아? 국가가 굳이 안 해도 민간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민간에게 뭐 한다? 민자 도로 건설을 해라. 그리고 네가 거기서 나온 통행료는 너네가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시장성 테스트입니다. 자, 그 다음 정부 기능 재조정에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조직에서도 특히 어디서 벗어나려고 해요? 탈계층, 탈관료제. 물론 탈관료제 되면 탈계층 되죠. 근데 탈계층은 뭡니까? 계층이 여러 가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층을 완전히 압축해버린 거예요. 2개, 3개로만 압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뭐 이를테면 이런 거 있죠. 9급, 7급, 뭐 8급, 7급 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과장과 팀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거죠. 인사도 완전히 개방 확대하겠죠. 그 다음 재무, 자율성 주고, 그러니까 성과 관리가 확실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이런 거 하자는 거야. 그 다음 책임 및 통제. 특히 통제도 이제 투입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산출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한계도 시험에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공공관리론 요즘 많이 망했다고 생각하죠? 신공공관리론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언제입니까? 미국의 금융 서키즈 모비 사건이 일어난 게 2010년도 2008년입니까 9년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게 되니까 완전히 꺾였잖아. 그때부터 신공공관리가 거의 뭐했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개입을 안 하니까 한마디로 경제공황과 금융계 경제공황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비지 사건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 사회적 형평성이 손상된다. 시장주의를 너무 강조하면 사회적 형평성 손상되는 거 당연하죠. 그 다음 분절화를 초래했다. 너무 성과주의만 강조하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통합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안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 시민의 정치적 성격도 훼손되고 민주적 통제가 약화되고, 왜냐하면 민영화 시켜놓으면 민주적 통제할 수 없게 해서 민간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선생님 민자회사에서 통행료 올렸어. 이게 애매하죠. 국가 가면 내려 그러겠지만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떠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서울대공원, 과천 서울대공원 가면 대공원에 들어간 비용 내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삼성이 하는데 어디죠? 에버랜드 올리면 내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이런 문제들, 문제 풀면서 조금 한 번 더 보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특히 거기 공무원 사기 저하도 중요합니다. 사기 저하. 자,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 이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전통적 관료제는 노젓기, 그 다음 기업형 정부에서는 자 방향 잡기, 그쵸? 시험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실제로 2010년도 국회 8급에서는 기업형 정부의 우시 전략,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나오면 안 돼 사실은. 이런 것들까지도 나올 정도로 그때 당시엔 선풍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 감축관리, 당연히 어떤 것의 기조가, 그렇죠, 신공공관리의 기조가 감축관리였으니까 감축관리한다. 구체적 방안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탈신공공관리론, 여기부터 이제 좀 어려웠어요. 봐봐, 이거 다 구분해야 돼. 거의 비슷한 식의 나온 것들인데 이것들 구별할 수 있는지 봐봐. 신공공관리론, 탈신공공관리론,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뉴 거버넌스, 그렇죠? 그래서 신 거버넌스, 그렇죠? 그 다음 신공공 서비스, 그렇죠? 거기 자 뉴 거버넌스, 신 거버넌스의 이론이 있고 마지막에는 신공공 서비스. 그래서 이거 다 구분을 할 수 있겠어? 이거 꼭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무 많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구분의 핵심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잘 봐봐요. 지금부터 구분의 핵심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신공공관리론이 이제 어느 정도 뭐가 됐다 그랬어? 문제가 있고 많은 나라에서 너무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거야. 시장이 맡겨놓다 보니까. 그쵸? 많은 것들을 민영화하다 보니까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죽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서서히 여기 부분에서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온 게 탈자가 붙었습니다. 포스트라고도 하고 탈이라, 이걸 이제 번역을 탈로 했는데 포스트 신공공관리론이 나옵니다. 그건 어떤 것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거냐면, 어떤 것에서 특히 여기 신공공관리론의 분절화되는 거. 그래서 통정 그냥 전체가 서로 시스템적으로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정부를 이야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계층제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여기 조금만 추가해 봅시다.
여기 특징이 이제 통정부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너무 경쟁시키다 보니까 서로 협동하기보다는 성전 경쟁의 상대야. 부처끼리도 그러고 또 개인끼리도. 그래서 분절화 현상이 너무 심각해. 그러면서 또 여기서는 계층제를 너무 탈피하려고 하니까 계층제의 좋은 점도 있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도입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게 뭐다? 자, 계층제의 좋은 점, 완전히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좋은 점도 어느 정도는 너무 여기서, 자, 봐봐. 극단과 극단으로 가버렸어. 여기 극단인데 여기 극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기 좋은 것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계층제의 어느 정도 좋은 점은 받아들이자. 그쵸? 계층제, 뭐라고 쓰면 좋겠어? 유용성? 아니, 좋은 부분을 채택. 뭐 이 정도 쓰면 되겠고. 그 다음, 통정. 너무 분절화되어 있다. 이게 특징이라면. 이건 이거예요. 거버넌스네. 이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는 정부 주도라면. 정부 주도하지 말고, 뭐가? 시민, 또는, 시민사회라든가, 시장. 그 다음 정부 3자가 서로 네트워크화해서 하자 이거야. 특히 정부, 여기는 정부 주도로 주로 했다면 여기는 정부하고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해 보는 건 어떠냐. 이게 핵심이야. 그렇죠? 여기 보여주는데 여기 이거 빠져가지고 지금 나중에 여기 붙여라 하려고 그런 거야. 거기 무엇은 다 똑같아. 정부 관료에 대한 비판적 인식, 노적 기관인 방향 잡기, 분권적 정부 구조의 선호, 자, 시민에 의한 대응성 강조, 이런 것까지는 같은데,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의 기조는 똑같은데, 어떤 거 하자? 여기 같이 정부 주도로만 하지 말고, 시민사회가 같이 하자. 거기 이제 공동체주의라는 표현 써놨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 봐봐. 신공공 서비스는 신공공관리론하고 다른 점은 뭐라 그랬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핵심만 적고 구분해놓고 시작해 봅시다. 저기하고 여기하고 다른 건 여기는 노적기회라. 그 다음에 국민들이 뭐다? 고객이다. 신공공 서비스는 국민이 무슨 고객이야? 그럼 니네가 주인이냐? 이렇게 나오겠죠. 네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뭐에 비운 것에 불과해? 국민들이 위임한 것에 불과하지. 어떻게 국민들을 고객으로 취급하냐? 그쵸? 자,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백화점 만들 때 참여해서 돈 대줘서 백화점 만들었어. 만들 때 국민들을 고객으로 알아? 국민이 주인이지. 이게 여기의 핵심이야. 여기 이 이론의 여기의 핵심은 국민은 주인이다. 고객이 아니라 주인이다. 즉 고객이 아니라 시민이고 주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고객이 아니다. 고객으로 여기하고도 다르죠. 고객으로 생각한 여기하고 달리 국민이 주인이자 뭐다? 시민으로서 고객이다. 시민으로서 주인으로서 고객이다. 그러면 이 점이 뭐가 달라지냐면 주인이 대리인이 마음에 안 들면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죠. 지금까지 고객으로 이렇게 상대해서는 자기들이 주인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죠. 내가 주인인 걸 어느 정도는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주인인 걸 행사하는 것으로서 제일 좋은 방법이 담론, 수기 이런 것들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고리 이 오리고기 원전 때 뭐 했다 그랬어? 신고리 오리고기 원전 때 뭘 실시했다? 공론조사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담론이나 뭘 강조해? 공론을 강조해. 공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정돼서 정치를 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정부가 전략하고 하는 건 다 좋다. 그리고 대응성도 좋고 고객으로 여기고 잘 모시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이 타자인 고객이란 건 수동적인 거잖아. 백화점에서 뭔가 해줘야지 내가 해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다.
이 국민은 주인이고, 주인이 뭐 자율적이 되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자 봐봐요. 원전을 더 지을지 말지, 국가가 뭐 생각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효율성 그러지 말고 국민들 참여시켜. 국민들 참여시켜서 3박 4일간 공론의 장을 마련해 전체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어떤 게 좋은지 의견을 물어. 여기서 결정된 것들을 니네가 시행해. 니네가 마음대로 주체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신공공 서비스로. 그러니까 용어들만 잘 보시면 돼. 여기가 통정부, 이를테면 그 다음에 계층제를 좀, 여기 너무 분절화 시켜놨으니까 분절화를 어느 정도는 완화시키는 거. 여기는 너무 규제 완화, 모든 걸 다 규제 완화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환경적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화시켜버리면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환경 문제가 많은데, 니네 알아서 그런 거 없도록 마음대로 생산해. 그러면 뭐 이를테면 뭐 맛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얘들 건강 생각 없이 뭐 완전히 설탕 많이 넣고 막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런 건 규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제도 규제 완화에만 하지 말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봐라. 이게 여기고. 그렇죠? 계층제가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계층제에 있어서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연계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라. 그 다음 신거버넌스는 어떤 거라고요? 3자가 하자. 3자가 여기가 그래 너네가 좀 좋은 건데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에 입각해서 하자는 것이 뭐다? 신거버넌스. 그 말 그대로 거버넌스. 여기는 신공공 서비스는 고객가 아니라니까, 주인이라니까, 시민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해줘라. 이런 거죠. 이제 구별할 수 있겠어? 딱 봐도 구별도 되죠? 그래서 먼저, 자, 탈신공공관리론 봅시다. 탈신공공관리론. 자, 비교부터 보면 되겠죠? 40페이지. 자, 원래 광의의 신공공관리론이 있고 협의의 탈신공공관리론이 있죠. 40페이지. 자, 크리스텐션 이런 사람이 주장했는데 문제점이 뭐냐? 분절화 이야기했죠. 측면을 치유하면서 전통적 관료제의 무슨 측면? 긍정적 측면을 결합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은 보완하고 치유하려는 이론이지 대체하려고는 안 한다. 그래서 자, 지금 아까 규제 완화를 이야기했는데 재규제화. 그 다음 아까 이 재료의 이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그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 총체적 정부. 그 다음 그 밑에 민간과 공동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거. 이런 것들이 특징이야, 특징. 약간은 어떤 특징도 있긴 해. 거기 보면 신공공 뉴 거버넌스하고도 조금은 비슷한 측면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거기 진하게 써진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 포인트야, 포인트. 자, 그러면 지금 조금만 문제 풀고 165에서 78. 쌤 이건 다 끝나고 오늘 알아두는 거 시험 볼 겁니다. 20문제. 신공공관리론에서 정부는 시민을 위해서 정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야 된다. 맞고, 79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자원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 최소화. 맞죠?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부의 기능을 민간하고 지출을 팽창시키겠어요? 감소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신공공관리에서는 공공관리의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위해 시장 기제를 맞죠? 신공공관리에서 정부 서비스 공급 관리는 산출 성과 맞죠?
행정권의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책적 이론론,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 정책,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신공공관리론에서 작은 정부를 옹호하는 건 신공공관리. 그러죠? 자, 시민에 대한 봉사, 봉사지향적 정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분권적 정부, 촉진적 정부 중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론의 기업가정 정부 운영의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렇죠. 시민에 대한 봉사지향은 어디에 이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신공공관리는 고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민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 다음 오스본과 게블러 166. 오스본과 게블러의 기업가적 정부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은 공공조직의 목표를 대상으로 하고 목표 역할 정책 방향이 명료된 방향의 명령화 추구이다. 그 다음 87번 기업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성공 전략은 경쟁 도입, 성과 관리 추진 막고. 88번 고객 전략은 정부 조직의 책임을 대상으로 고객에 대한 정부의 책임 확보 및 고객에 대한 선택 확대 막고. 기업가 정부를 만들기 위한 통제 전략은 권력을 대상으로 자, 집권합니까? 분권합니까? 분권화. 90 오스본과 플레스트의 기획과 정부를 만들기 위한 문화전략. 여기 이제 아까 오시 전략이 거기 써져 있어. 오시 전략. 이런 전략 뭐 외워야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자 90번은 맞고 91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입 과정 성과를 균형 있게 연계한 예산 배분, 다음 권한 분산과 하부임을 통한 참여적 의사결정 촉진, 서비스 공급자로서 정부 관료제 역할 강화, 공공서비스 경쟁원리 도입, 서비스 제공에 목표와 임무 중심의 조직 운영, 문제에 대한 사후 수습. 선생님, 사후 수습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예방하자고 그럽니까? 사전에 예방이죠. 이건 이제 문제 풀 때는 별로,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이걸 이제 OX로 만들어서 그런 거지. 92번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으로 유인기재가 지나치게 선생님, 유인기재가 신공공관리론은 오직 뭐야? 인간은 어떤 존재로 봐? 합리적 경쟁.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에서 유인기재는 거의 대부분 뭐다? 성과급, 경제적인 거, 경제적인 거. 다양하단 말 틀렸습니다. 93번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으로 민영화에 따른 정부 역할의 약화로 인해 행정 책임성. 그렇죠.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으로 국민은 단지 소비자인 고객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 그렇죠. 비판이죠. 이건 이런 비판하는 것이 신공공 서비스론이죠. 95번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은 정부와 기업 간의 근본적인 환경 차이. 맞죠? 환경 차이겠죠. 아무래도 정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 서비스가 중요하잖아. 그 다음 신공공관리론 행정서비스 공급 경쟁 체제를 선호한다. 맞고.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예측과 예방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부. 맞죠? 98번 신공공관리론 투입 중심. 선생님, 투입 중심입니까? 산출 중심입니까? 산출. 신공공관리론에서 행정관리 이념으로 효율성을 강조한다. 맞고.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직권제 계층. 자, 신공공관리론은 탈계층제죠. 탈계층, 관료. 101번은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경영의 논리와 기법을 정부의 도입을 전명하는 것이. 맞죠? 102번입니다. 신공공관리는 정부 내의 관리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규칙 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자, 규칙이나 절차 중심입니까? 아니면 결과나 성과 중심입니까? 결과나 성과.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거래비용이론, 공공선택론, 주인 대리론 등을 이론적 기원한다. 맞고. 104번에서 틀린 것은
그렇죠.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권한을 위임해서 일선 공무원에게 자율성을 주려고 했었죠. 일선 공무원에게 자율성. 그래서 이건 중앙정부 감독과 통제 강화가 일단 1차적으로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분권화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분권화. 105번. 신공공관리로서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건 맞는 말이고, 신공공관리로 된 비판적 논의에서 보면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맞죠? 자, 아마도 우리가 이런 것들 신공공관리를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복지 같은 것은 거의 하지 말아야 되겠죠. 복지는 우리가 비치 분석해 보면 편익이 많은 편이 아니잖아. 그쵸? 거의 할 수가 없잖아. 107. 신공공관리로 된 비판적 논의에 보면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에 대한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맞고. 108번. 비판적 논의에서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 주도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의존한 수동적, 맞죠? 고객으로 보는 것 수동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자, 109번은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적 논리에서 보면 정치적 논리, 선생님 정치적 논리를 우선으로 합니까? 경제적 논리를 우선합니까? 경제적 논리죠. 110번. 신공공관리는 성과보다는 공동 책임성을 중시한다. 이런 것들은 좀 외워둬야 됩니다. 신공공관리는 탈관리제 모형에 기반을 두며 경쟁을 어느 정도 지향하려고 하는 거죠. 분권화도 어느 정도는 분권화도 어느 정도는 속도 조절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 112는 분절화 축소 조정의 증대. 맞죠? 113번 통정부. 이거 설명했죠? 114번 포스트 NPM에서 강조하는 행정개혁 전략은 분권화, 직권화. 그렇지. 너무 분권화가 아니라 아까 분권화, 직권화, 조화 이런 것들은 계층제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였다. 그런데 신공공관리 오면서 이걸 바꾼다고 분권화만 너무 강조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포스트 NPM에서는 민간 공공부문을 파트너십 맞고 116번 틀린 게 뭡니까? 그렇지. 규제 완화를 너무 강조한 건 신공공관리니까 포스트니까 당연히 넘어서야 되니까 규제 완화를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신공공관리론까지 했습니다. 선생님, 신공공관리 이런 부분은 이론적 기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외워야 돼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10가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기업가족 정보 이런 거 어쩔 수 없겠어요. 많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흐름하고 그런 정도만 보고 있다가 시험 보기 전에 좀 보시면 돼요. 조금 식사하시고 뉴 거버넌스, 그다음 신공공 서비스론 하죠.